어쨌든 공부하는 데는 좋은 자료니까 공부하신 데는 쓰시고요. 주소 형태도 이런 거 처음이시는데 이거 할 용도도 좀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끝난 것 같네요. 어? 갑자기. 자, 시트 1함 재무 1시트로 넘어갈 거고요. 자, 재무 함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일단 교재 114페이지. 그리고 교재는 펼쳐만 넣으시고요. 교재 읽는 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냥 교재 안 읽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 아는 자료라서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 안 읽을 거라고요. 일단은. 자, 연이율 7.5%. 3년. 이건 숫자 데이터입니다. 표시 형식. 뭐 0, 저 0 코드 연이나 뭐 샵 코드 연이나 뭐 그렇게 돼 있겠죠. 샵 연으로 돼 있네요. 그다음 대출 금액 5천만 원. 무슨 이야기죠? 5천만 원 은행에서 빌려서 연이율 7.5% 3년 동안 갚아 나갑니다. 월 얼마씩 갖다 줘야 됩니까, 은행에? 상환해야 됩니까? 우리 그 상환 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때 사용하는 함수 PMT라는 함수 씁니다. 일정 금액을 계산해 준 함수 PMT라고 합니다. PMT. 페이먼트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가야죠. 수식에 함수 삽입. 그리고 마법사에서 PMT라는 함수 찾으시고 PMT. 일단 범주 모두 PMT라는 함수 찾으시고 자, 레이트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자, 이자율은 7.5%. 숫자로 나와야 되죠. 앰퍼, 기간이죠. 아까 제가 이거 숫자라고 가르쳐 드렸죠? 예, 여기 숫자 값이어야 되니까. 기간입니다. 기간. 3년. PV는 프리젠트 밸류라 그래서 현재 가치, 프리젠트 밸류, 현재 가치. 그러면 대출에 대한 현재 가치. 딱 이 시점에 얼마 대출 받는다고요? 은행에 5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고. 이 시점에. FV, 미래 가치.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5천만 원 빌려서 돈을 다 매월 상환하니까 돈을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대출 받는 오늘 이 시점에 대출 받으니까 통장에 5천만 원이 찍혀져 있을 거예요. 그게 가치입니다. 그다음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는 얼마? 통장에 얼마 찍혀져 있죠, 이제? 돈 다 갚았으니까 제로라고 찍혀져 있겠죠. 이 대출에 대해서만. 그 타입은 밑에 보면 상한 시기를 나타내는 이런 상한 주기초, 영 또는 생략하면 상한 주기말 하는데, 자, 주기라는 게 날짜니까 연 주기가 있고, 월 주기가 있고, 뭐, 일 주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결제하실 때는 보통 어떻게 결제를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의 결제, 휴대폰 요금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보통 전달, 뭐, 한 달 쓰고, 그 다음 달 내는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이제 주기말이라고 그럽니다. 주기말, 그런 걸. 그러니까 주기가 월이니까 월말이라 그런 거죠. 월말. 월 단위로 돈을 갚아 나가니까. 월초 개념은 뭐, 그러니까 월말은 뭐냐면 오늘 돈을 빌렸죠. 9월 28일 날. 그러면 9월, 10월 27일까지 사용을 하면 한 달치 쓴 거잖아요. 그러면 10월 28일 날 한 달치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10월 27일 날 한 달치 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월초 개념은 내가 오늘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한 달치를 내고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으나 뭔 차이가 있다고요? 한 달치 이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뭐 어쨌든 그렇다. 돈을 빌릴 때 은행에 가서 돈을 월 초에 갚으면 안 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마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진짜? 그 이유는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월말 개념으로 보통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월말 개념 제로. 그리고 확인. 자,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 뭐, 곧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 표에 있는 자료를 다시 해석합시다. 5천만 원을 빌려서 월 1,900만 원씩 3년 동안 7.5% 이자율로 갚아 나가면 다 갚는다라는 그런 표잖아요. 맞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아니, 석 달만 갚아도 원금 갚고도 700만 원이 남는데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요? 자, FE 수정하러 갑니다. 뭔가 잘못되었죠. 자,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단위는 뭐죠? 월 단위죠. 그런데 여기 아까 연도는 이거 기간은 뭘로 사용했습니까? 연 단위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이 되려면 나누기 12가 돼야 되겠네요. 자, 시험은 무조건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 단위로. 그다음 13, 자, 죄송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 인수가 이자율이었죠. 이자율은 연 이자율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럼 이게 12달이 되려면 잠깐만요. 다시 10 나누기 12 지우고 다시. 자, 인수를 하나 놓쳤군요. 자, 여기 이자율이죠. 이자율은 연 이자율을 쓰니까 월 이자율이 되려면 나누기 12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3년이니까 월 단위로 갚아 나가면 3 곱하기 12만큼 36번을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2가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단위는 월단 무조건 그게 필기가 되든 실기가 되든 그리고 엔터. 자, 그다음 그래야 이제 마이너스는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150만 원씩 한 3년 36개월 갚아 나가면 원금을 갚을 수 있다. 조금 더 갚기 이자 때문에 조금 더 나가긴 하겠지만 대충 맞는 것 같죠, 이제. 아까랑 다르죠. 자, 그럼 마이너스 부분은, 자, 시험은 필기가 되든 실기가 되든 무조건 이 셀의 결과값은 무조건 양수값이어야 합니다. 음수값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기는. 금액 값을 가지는 인수가 있을 겁니다. 자, C3, 대출 금액이죠. 부호를 조정합니다. 안 붙으면 플러스고, 플러스 값을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부호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야기 잠깐만 좀 하면 이건 시험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혹시 집에 휴대폰 요금 나오지요? 아, 이거 그거보다 휴대폰 요금? 고지서 받으면 거기 고지서에 플러스 값이 플러스로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가 없다는 건 그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생략이니까. 다 뭘 납부하라는 고지서는 다 플러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건강공무관 윤리공단에서 연애 한두 번씩 뭡니까? 가오납을 했으니 뭐 그러니까 환급 받아가세요라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죠. 마이너스 혹시 연말 정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연말 정산 아무도 없어요. 아 있어요. 연말 정산할 때 서류가 날라오고 국세청 서류가 날라오거든요. 그럼 환급 받으라 그러면 그 서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마이너스가 되어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개 낸다 그럽니다. 플러스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납부하라고. 우리 왜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그러니까 돈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서류의 발급 기관이 주체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휴대폰 요금을 내는데 누가 서류 발급하죠? 통신회사에서 발급하잖아요. 통신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금고에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건강보험 이야기했잖아요. 환급 받아가라고.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면 자기 금고에서 돈이 나가야만 뭡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준다라는 건. 그러면 무조건 그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서류의 주체가 도장이 간인이 누가 찍혀져 있냐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래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중심은 항상 그러면 내 돈을 쓰는데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 내 주머니에 돈이 돌아오면 좀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그래서 지금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원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은행 직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입장은 은행 직원이라는 입장이라고. 왜? 대한상공회사에 출근한다니까요. 업무 보는 걸 입장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플러스로 처리하는 거죠. 왜? 은행 입장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 양수값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데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인수 공부하셨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자, 연이율 4.5%로, 자, 얼마 모으고 싶냐면, 저축이군요. 돈을 모으고 싶다네요. 5천만 원. 얼마 동안? 5년 동안. 숫자입니다. 숫자 데이터. 얼마 이자율로? 4.5% 이자율로. 전에는 몇 년, 그냥 2, 3년 전에는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은행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 이자율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금리, 저축에 대한 예금 금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출 금리는 좀 비슷하게 되어 가는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은행에 돈을 모으려면 그건 이제 우리가 상한이 아니고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불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표현은. 그러니까 어쨌든 일정 금액을 불입한다는 이야기니까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PMT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바로 이거. 레이트 이자율. 자, 이자율은 연 이자율이니까 월 단위로 계산해야 됩니다. 불이백이니까 나누기 12, 앰퍼 기간 5년. 자, 연이죠. 월 단위로 계산하고 있죠. 곱하기 12, PV 현재 가치. 자, 내가 돈 5천만 원 모으겠다고 지금 가서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하나 딱 큽니다. 그럼 은행 직원이 통장 잔액이 얼마 찍어주죠? 0이라고 찍어주겠죠. 은행 지금 미치지 않는 이상은. 0. 왜? 저축에 대한 가치는 지금 현 시점에는 없잖아요. 한 번도 저축을 안 했으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 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잔액에 0을 찍어 표시해 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 FV. 그러면 3년, 자, 항상 돈 계산은 현 시점에 사는 겁니다, 무조건. 그럼 5년 뒤에 내 통장이 얼마 찍힐 겁니까, 이제? 5천만 원 찍히겠죠. 그게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콤마, 타입은 돈은 항상 월말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주기말 제로. 가로 닫고, 엔트. 어, 마이너스 값이 나왔네요. 금액에 대한 인수 조정. 금액 값을 가지고 있는 인수가 F13이네요. 저축 금액. 마이너스. 표시.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월 우리백. 은행에 매월 30만 원씩 갖다 준다는 이야기네요. 1년 동안 숫자 데이터. 6% 이자율로.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뭐 저축이죠. 정기 적금 같은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런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만기가 되는 시점에 돈을 얼마 찾을 것인가? 그러면 무슨 함수 써야 되면 FV라는 함수 씁니다. 퓨처 밸류에서 FV라는 함수를 씁니다. FV. 그냥 바로 할 겁니다. FV라는 함수를 씁니다. 퓨처 밸류. 가로 열고 레이트 이자율, 연 이자율이죠. 나누기 12. 왜 하냐고요? 인수 다 아는 만한 내용들입니다. 앰퍼 기간 1 숫자 데이터고요. 그리고 곱하기 1년 갖다 주니까 12번 갖다 주겠죠?
콤마, PMT. 이게 뭐였죠, 방금? PMT란 걸 방금 여기서 했잖아요, 지금. 일정 금액을 계산해주는 함수인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인수잖아요. 그럼 아까 있던 FV라는 녀석이 어디로 앞으로 나갔죠? 함수명이 되어버렸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곧 하게 될 PV도 마찬가지지만 FV, PV, PMT 함수는 식이 하나입니다. 식이 하나입니다. 이걸 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식이 하나입니다. 식이 하나. 자, 그다음 물론 재무나 회계 쪽을 하신 분들은 이 식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 수도 있겠죠. 이게 시험들 중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금액은 요거죠. 콤마 PV. 자, 방금 은행에서 통장 개수 현 시점에서 계산하는 거에서 현 시점에 은행에 쫓아가서 월 30만 할 거라 했으니까 통장 개수 해달라 그러면 잔액을 0이라 일단 찍어주겠죠. 한 번도 납입을 안 했으니까. 제로. 콤마 돈은 언제 넣을 거라고요? 오늘 통장 개설하면 다음 달 낼 거라고요. 됐습니까? 다음 달 29일 날, 28일 날. 그러면 주기 말에 내겠다. 가로 닫고, 엔터. 마이너스 값이 나왔네요. 금액 인수의 부호 조정. 자, 이 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할게요. 매월 수령 10만 원씩 받겠다는 겁니다. 수령 기간은 30년 동안입니다. 30년 동안 나한테 10만 원씩, 10만 원, 30년 10만 원씩 받아 쓰겠다. 그러면 연이율 8% 이자율로. 자, 그럼 누가 나한테 돈을 공짜로 줄 수는 공짜로 줄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은 있어야죠. 아니, 결혼 안 하셨죠? 네? 여러분들 결혼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매월 상납해야죠. 투자인 게 있는데 부모님도. 자, 어찌됐든 나한테 10만 원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런 사항을 만들려면 은행에 목돈을 넣어야만 30년 동안 10만 원씩 찾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그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이 시점에 그러면 그 목돈이 얼마쯤 될까를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알아보자. 프리지, 프리젠트 밸류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꼴 PV 바로 열고 레이트 이자율 나누기 12.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자, 앰퍼 기간 30년 곱하기 12, 월 단위로 계산하니까, PMT 일정 금액 10만 원씩 찾았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콤마, FV. 자, 10만, 자, FV 30년 뒤 먼 미래 가치, 미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현 시점에 30년이 딱 되면 내가 목돈을 30년 동안 찾았을 목돈만큼만 딱 넣어놨기 때문에, 30년 되는 마지막 돈을 딱 찾아서 쓰고 나면, 통장 잔액이 얼마? 제로라고 남겠죠. 콤마. 그 다음, 언제 돈 찾았을 겁니까? 오늘 목돈 넣어놓으면 다음 달부터 찾았을 거다. 월 주기만. 시험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또 마이너스 나왔네요. F2분기. 마이너스. 금액 인수 찾았어요. 부호 조정. 엔터.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2번 교재 114페이지 2번 가겠습니다. 읽어놔 볼게요. 30년 동안 매달 말에 1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보험회사에 일시불 해야 할 연금보험 가격은 1,500만 원이고 적용 이자율은 연이율 8%이다. 과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보세요. 가입하는 게 맞아요? 네?
보험가입 안 하시죠, 여러분? 진짜. 보니까 지금 학교를 다니거나 갓 졸업을 했거나 뭐 어쨌든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 시점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뭐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보험 들라고 회사 취업하시면 보험 들라고 옆에서 뭐 자꾸 따라다닙니다. 귀찮게 진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 판단을 하기 위해 계산해 봤잖아요. 방금 얼마? 1360만 원만 은행에 목돈을 넣어놓으면 나는 매월 10만 원 찾았었는데 왜 보험회사에다가 1,500만 원을 왜 주고 있겠습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10, 100, 14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네?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30년 동안 여러분들 보험을 관리하는 관리 비용입니다. 그게 관리 비용에 14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게 130년 동안 관리 유지하는데 140만 원이 더 들어갈 것 같다 판단했으면 가입은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보험회사에서. 돈이 일단 안 남으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가입 안 시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 안 시킨다고 난리를 피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신규 가입 안 시킨다고 하는 때가 있었다고요. 뉴스에. 그러니까 누가 또 나서죠? 정부 기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보험회사 축인이 살리니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개방을 했으면 또 신규 가입하는 그러면 그럼 보험회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국회에다가 노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왜? 보험료는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그래서 보험회사, 보험협회가 파워가 엄청나게 셉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노비 리스트 없을 것 같죠? 아니요. 협회에서 노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직업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암묵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 실제 없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공개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자,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2번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재무나 회계 쪽을 하셔야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현재 가치 구하는 함수가 PV입니다. 미래 가치 구하는 함수가 FV입니다. 일정 금액을 계산해 준 함수가 PMT라는 함수입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질문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돌아가시면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자, 재무인은 시험에 내겠다라고 목록에 나와 있긴 하지만 실기 시험에 나올 수가 없고요. 재무나 회계 쪽 뭐 자격증이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쓰는 정액법, 정률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미국법, 유럽식법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쪽 전공자가 아니라서 깊이는 이야기도 못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접어두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회계 쪽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실 거예요. 그다음 교재 116페이지는 숙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냥. 왜냐면, 재무 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함수 있죠. 실기 시험에 20년 동안 10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시험에 재무 함수하고, 아니, 아예 안 나온 건 아니고 10번도 안 나왔다고요. 그 횟수가, 시험을 본 정기 시험 횟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과거에 시험을 봤으니까 3 곱하기 20번, 60번을 시험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번 안 나왔다고요. 저기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나온 몇 개 나오긴 했었는데 그건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크게 뭐 그거 할 건 없고 여러분들 숙제 내줄 테니까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오늘 뭐 수업을 하고 진도사항이 좀 어정쩡하면 뭐 한 문제당 한 3분씩 하면 어려운 문제도 아니거든요. 3분씩 하면 뭐 3, 40, 한 10분, 15분 시간 되면 그때 가서 뭐 해보시든지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아니면 오늘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실 때 같이 한번 해보시든지 제가 따로 다뤄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시간이 여정쩡하면 그때 가서 다뤄드릴게요. 이건 그냥 일단은 5, 6 그리고
재무인은 무조건 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19페이지. 어, 정보 일시트로 가시고요. 정보 일시트. 아, 아닙니다. 우리 파일 하나 엽시다. 그럼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문서 클릭하시고 5,1번 아래에 엑셀 기능 정리. 이게 함수 때문에 제가 이 파일을 만든 건데, 뭐 어쨌든. 자, 제모 함수는 방금 실습을 다 하셨고, 시트 이름 정보. 저희들 교재는 119페이지. 우리 함수 목록에서 몇 가지 함수가 빠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실기할 때, 죄송합니다. 필기할 때 채워 넣어드릴 거고, 그 중에 몇 가지는, 그 중에 또 몇 가지는, 한두 가지는 나중에 또 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할 거고요. 또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은 다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블랭크라는 수명이 들어가는 함수 기억나세요? 카운트 블랭크라고 했죠. 그때 빈 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 우리 영문법에서 is로 시작하는 문장 뭐죠? 물어보는 거죠. 존재의 유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겁니다. is 블랭크 빈 셀입니까? 공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is 블랭크 가로 열고 특정 셀 주소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셀이 빈 셀입니까? 공란입니까? 그러면 대답은 예, 아니오로 해주겠죠. 긍정적인 답변하는 엑셀 데이터 true, 부정적인 답변하는 엑셀 데이터 false. 그러면 지금은 B에 있는 A 사슬 B에 있네요. true. 자, 그다음 is err is error err이 아니고 is error. 자, 이거는 해석해 보세요. 오류 메시지입니까? 우리 if error 기억나시죠? 그때 error 그 에러입니다. 그러면 1 곱하기 문자가 이거 계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결과값이 뭐죠? 샵 value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오류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특정 셀의 오류 메시지입니까? 그 다음에 교재 120페이지에 가시면 120페이지 4번에 보시면 요것과 똑같은 함수인데 이제 ER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오류 메시지가 사실은 총 몇 개가 있냐면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벌써 오늘 샵 div0 배우셨고 샵 na 배우셨고 샵 value 배우셨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배우셨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봐요. 이미 하나 더 배우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류 메시지 자 앞에 보세요. 혹시 숫자 데이터 표시할 때 이렇게 샵샵샵샵 표시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예? 숫자나 날짜, 시간 같은 데이터 샵샵샵 나타나 이거 키우면 제도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이면 심하게 줄이면 이렇게 샵샵샵으로 나타나죠. 이것도 오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오류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절반 이상 이제 아는 겁니다. 예, 5가지는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샵 NA를 제외한 7가지에 대해서만 오류입니까라고 대답을 해준 함수가 is ERR입니다. 그 다음 is error라는 함수는 총 8가지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해주는 상황이고요. 그 개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근데 ER날은 실기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만 필기시험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도 하셔야 되고. 예, 지금 함수 다 못 외웁니다. 실습 안 하면. 실습을 하지 않으면 함수를 못 외운다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실기에서 다루지 않는 함수는 너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뭐 지금 한다고 해서 뭐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넘버 인수 공부하실 때 함수 인수 공부할 때 넘버가 뭐였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숫자 데이터라고 했잖아. 숫자 데이터. 그러면 숫자 데이터입니까? 뭐 직접 입력한 이 값이 숫자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셀에 있는 값이 숫자 데이터입니까? 뭐 yes, no라고 대답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대충 눈치채셨죠?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진 함수인지. 이제 텍스트 문자 데이터입니까? 뭐 이런 값들이 직접 입력한 값이나 셀에 있는 값들이 아니면 수식의 결과 값이 특정 값이 문자 데이터입니까? 그다음 이제 난 텍스트는 반대죠. 그럼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문자 데이터가 아닙니까? 그럼 입력한 값이 아니면 참조하는 값이 수식의 결과 값이 문자가 아닙니까? 에, 이제 로지컬. 자, 로지컬은 논리 데이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의 결과값이 이 식의 결과값은 true죠. 그러면 값이 true다. 논리 데이터이다. Yes. 자, 혹시 영어 공부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ODD라는 영어 단어 아세요? 홀수입니다. 홀수. 사전의 의미가. 이번은 짝수입니다. 짝수. 그래서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is ODD. 이 값이 홀수입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 값이 짝수입니까? 아니네요. 홀수.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 되셨으면 이 파일은 잠깐 보류를 하고 계산 작업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 1시트로 넘어가시고 교재 121페이지. 저하고 같이 할게요. 쉬운 거니까 제가 할 거고요.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어요? 어, 이제 블랭크 방금 빈셀 공란입니까라는 내용이고, 이거 우리 교재 나중에 잘 비교하세요. 자, 우리 교재대로만 해드릴게요. 아, 교재 거. 자, 그러면 교재 말고 딴 것도 뭐 있긴 한데, 자, 앞에 봅니다. 자, 문제 읽어보셨으니까 뭐 아실 거고, 자, 문제 이제 상관없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규격이 여기 표시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규격 값을 가져오려면, 아니면 제가 그냥 설명 같이 하세요, 같이. 먼저 가지 마시고. 여기 규격은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표가 두 개 준비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가 기준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비교하는 방향이 어디죠? 수직 방향이네요, 구조가. 뭘 들고 와서 비교하면, 분명을 들고 와서 비교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러고. 자동차 여기 아래쪽으로 한번. 분명 값을 들고, 상대 참조, 콤마,
테이블의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항상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다른 내용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다. 단가까지 포함할게요. 그리고 규격의 규격을 계산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 변경. 콤마. 죄송합니다.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규격열이 필요하다. 정해져 있는 값이네요. 2, 콤마. 비교 시 일치 의무. 분명을 비교하고 있는 문자 비교네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겠네요. 폴스. 자동 치웠으니까 에러 떴네요. 이 에러 왜 떴을까요?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이 녀석이 에러 떴는지. 샵 NA 몇 번 나왔잖아요. 이 녀석이 왜 에러 떴죠, 이거? V로급, H로급 인덱스 함수는 무조건 어디 갔다 와야 된다고요? 기준표에 갔다 와야 된다고요. 그럼 출발할 때 뭘 들고 넘어갔죠? 셀에 아무 값이 없네요. 그럼 아무 값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가 그냥 헛땅치고 넘어왔다고요. 됐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두면 보기 싫다 그랬죠. 무슨 함수? 아니, 그 교재에 있는 함수명 말고 이제 자유롭게 생각하면 무슨 함수? 정말 대답 듣기 힘들군요. 저 수업이 한 20배씩 더 남았는데 언제쯤 대답을 제대로 시원하게 하면 속 시원하게 할지 모르겠군요. if, 에러, 엄마. 자, 공 100인, 문제 공 100이라 했어요. 공란은 아니고 공 100인가 보고. 이거 구분 잘 하세요. 음, 어? 그, if, 함수명. 자, 잠깐만요. 제가 의도치 않게 오류 메시지가 발생해 버렸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네임이란 건 함수, 일단 다른 내용도 있는데 함수명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네요. 여기 샵 네임까지 이제 했으니까 뭐. 그리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뭐. 자,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하라냐, 이거 아니죠. 자, 이건 앞에서 하고 왔으니까. 자, 그러면 if 에라 지울게요. 이거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냥. 자, 브이로그만 남기고 다 지우겠습니다. 왜 에러가 떴다고요? 에러가 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비어 있어서 에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공란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즉 셀에 값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이쪽 자 그러면 제가 V로 제가 잠깐 여러분 잠깐 대기 제 화면 보세요. 제가 요것만 V로 잠깐 치울게요. 그러면 공 값이 있다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지금. 정말 실수했나 보네. 응?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폴스가 나오지? 응? 뭐 잘못 선택했군요. 잠깐만요. 여러분 3이 아니고 4입니다. 4. C3이 아니고 C4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공란입니까? 대답한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요식 다 설명드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if 자, 여러분 이제 앞에 if true false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공백 문자 표시. 공백 문자 표시 문제에 우리 원칙대로 갈 겁니다. 자, 콤마. 그다음 뭐 하면 되죠? 만족하지 홀수라는 건 분명값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분명값이 있는 녀석들은 여기 가서 규격값을 가져오면 되죠. 무슨 함수를 통해서? Vlookup을 통해서. 방금 계산했던 Vlookup을 통해서. 그게 규격값 계산하는 식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말씀을 또 드리고 싶냐면 우리 앞에 이제 그 뭐 2급 수준의 문제입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뭔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결과값에 대한 부분인데 결과값도 어떤 값만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와도 상관없죠. 예? 어떤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슨 함수가 보이루급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중첩입니다. 이것도 다 중첩.
자, 그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요걸 바꿀 수도 있거든요. 시험에 이것도 나왔었습니다. 백난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교 연산에 복날 물어보는 것도 나왔고 이걸 물어볼 수, 이 내용을 처리해 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금 하셨던 is 블랭크. 즉을 바꾸면 is 블랭크라는 함수로 바꿀 수 있다고. 이 셀의 값이 빈 셀입니까? 이 셀이 빈 셀입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요겁니다, 요거. 다음. 여기서 그냥 설명 다 하고 갈게요. 자, 여기 아까 계산할 때, 브이로그 계산할 때,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방금 배운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 분명. 그리고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으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단가까지 연속해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다른 내용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다. 절대 참조, 콤마, 규격값을 가져올 거다. 이, 콤마, 문자 비교니까 폴스. 자,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에러가 떴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에러입니까? 샵 NA에 대해서 에러입니까? 물어보는 건 이죠. 에러. 에러. 에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결과값이 에러입니까? 요건. 자, 값이 에러입니까? 자,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네요. 무슨 함수? if 바로 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true, false가 나오면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죠. 콤마. 에러라는 건 공란이 있는 거니까 true라고 하는 건 에러가 난 자리니까 값이 없음. 그래서 공백 문자 표시하겠다. 원칙대로 값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true인 경우에는 규격값을 표시하겠다. 규격값 계산은 이미 여기서 하고 왔죠. 복사 붙여넣기. if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냥 지금 문제에서는 요 방식, 주어진 함수는 요 방식으로 하라는 건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요런 이지가 붙은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 되게 복잡합니다. 막 트루 폴스 대답도 막 이상하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 자, 위에 아니 단가까지 할게요. 단가까지. 단가 공고가액까지 다 합시다. 자, 단가.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방금 단가도 계산하라고 문제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를 띄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우리 단가에 포함했죠. 그럼 앞에 거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단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똑같은 구조로 작성하는 거 이렇게 작성할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그럼 일단 복사, 셀 선택, 자, F2번 키, 그리고 붙여넣기. 그럼 이 식에서 뭘 바꿔주면 되죠?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2 대신에 3으로. 이렇게. 두 번째 열에 있는 규격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분명값이 있다면 단가값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거 뭐 앞에 요거하고 같은 이야기고요. 왜 사이즈가 적지? 자, 그 다음 공급가액. 문제 두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 번째 삼각형 내용. 자, 읽어보셨으면 문제에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상대 참조를 했을 때 오류인지 아닌지를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is error라는 함수를 통해서. 문제에 어떤 함수 쓰라는 이야기 있었죠. 크게 없네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is error. 자유롭게 합시다. 이게 에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is error라고 물어봐 줘야 되고요.
앞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러가 아니라면, 에러라면 계산할 수가 없죠.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if, true, false 나왔으니까 if. 이게 에러라면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공백 문자를 표시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공급가액 계산 이미 앞에 있죠. 여기 복사 붙여넣기 가로 닫고 저장.